올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열풍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이 한 40% 정도인데 이걸 가뿐히 넘어서 52% 상승을 기록한 회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이요. 무슨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 노란색 불도저로 너무 익숙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우리가 뭐 챗GPT랑 대화하면서 그 뒤에서 거대한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전혀 못하죠. 대부분 캐터필러 하면 그냥 거대한 건설 현장 아니면 광산 이런 걸 떠올리지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를 바로 연결하진 못하죠.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진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흥미로운 현상을 한번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캐터필러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지, 그 진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현상이 그냥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죠. 네,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주가가 올랐다, 이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AI 혁명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가 될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디지털 혁신이 사실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산업이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통 이런 놀라운 주가 상승 뒤에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캐터필러 재무 상태를 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2025년 첫 9개월간 매출이 485억 달러,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심지어 영업이익은 85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한 16%나 감소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이익은 줄었다. 그런데 주가는 폭등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혹시 이거 핵심 사업인 건설 부문 자체의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좀 위험한 신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6%라는 이익 감소를 그냥 일시적인 비용 상승,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숫자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익 감소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거대 기회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은 후자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악재랑 장기적인 기회라. 우선 그 악재라는 것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단계적인 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입니다. 특히 철강 같은 원자재나 핵심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걸 일종의 정치적 노이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즉 회사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재나 부품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은 이걸 일시적인 변수로 그냥 보고 넘어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단기적인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열광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 그 장기적인 기회라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AI 인프라와의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죠. 캐터필러의 사업은 크게 건설, 자원산업, 그리고 에너지 및 운송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큰 축 중에서 유독 한 곳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및 운송 사업부입니다. 에너지 및 운송 사업부요? 그 안에도 뭐 석유다 가스, 철도 운송 여러 분야가 다 섞여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변화를 놓치기 쉬워요. 이 사업부 전체 실적을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만 진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석유 및 가스 부문은 1% 성장, 산업 부문도 1% 성장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운송 부문은 오히려 4% 감소했고요. 그냥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부진한 성적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부가 전체 성장을 이끈다는 거죠? 딱 한 곳, 발전. 그러니까 파워 제너레이션 사업부의 매출이 2024년 55억 달러에서 2025년 70억 달러로 무려 28%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8%요? 네. 다른 부문들이 1%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한 곳에서만 압도적인 성과를 낸 거죠.
사실상 혼자서 사업부 전체를 먹여 살린 셈입니다. 와, 28%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력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서 5-9, 그러니까 99.999%의 가동률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년에 단 5분의 장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 전력망이 끊기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이런 백업 발전기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5-9을 위한 보험이 캐터필러의 발전기인 셈이죠.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용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 시장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캐터필러였던 겁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진도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직접적인 성장 동력으로 언급했죠. 결국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그 고전적인 비유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네요. 캐터필러의 발전기가 바로 그 황금 곡괭이였던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곡괭이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극강의 신뢰도가 필요하고 고장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망이 필수적이거든요. 캐터필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유통망이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해자, 즉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수주 잔고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캐터필러의 전체 수주 잔고가 39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적인 잔고를 이끌고 있는 것 역시 에너지 및 운송 사업부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발전기 사업부 하나가 잘 된다, 이걸 넘어서 시장이 캐터필러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읽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즉 밸류에이션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 가치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지금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 PE 지표를 보면 시장의 시각 변화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캐터필러의 향후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선행 PE가 현재 29배 수준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9배라면 보통 건설 경기나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내리는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에게는 상당히 높은 평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캐터필러의 PE가 한 10배에서 15배 사이를 오가는 게 일관적이었어요.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좋아지고 나쁘면 나빠지는 그런 순환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캐터필러를 더 이상 그런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편승한 일종의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는 건 아닐까. 한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 그게 디젤 발전기라면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ESG 경영을 강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까지나 디젤 발전기에만 의존할까요? 바로 그 점이 캐터필러의 미래를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는 게 급선무라 검증된 디젤 발전기를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문제가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100%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소형 모듈 원전 SMR이나 수소 연료 전지 같은 대안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터필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겠네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이 황금 곡괭이 시장에 캐터필러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캐터필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커밍스입니다. 커밍스 역시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시장의 강자고요. 최근에 똑같은 이유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커밍스는 수소 엔진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친환경 전환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회사 간의 기술 경쟁, 특히 친환경 발전 솔루션 경쟁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 리스크와 경쟁 구도까지 고려하니까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캐터필러에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관세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이건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더 장기적인 관점인데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캐터필러가 가진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독특한 위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의 돈이 투입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캐터필러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수요의 증가, 즉 본업인 건설사업부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 장비 수요의 증가, 즉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단계부터 운영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군요. 건설 사업부와 에너지 사업부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야말로 이중 혜택, 더블 딥이군요. 그렇습니다.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두 가지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AI 시대의 물리적 기반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적 숫자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주가 상승의 비밀이 사업부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더 큰 산업의 변화,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와 경쟁 구도까지 연결하니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오늘 분석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캐터필러의 놀라운 주가 상승은요, 회사 전체의 실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에 힘입은 발전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 동력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걸 간파하고 캐터필러를 더 이상 전통적인 순환 산업재 기업이 아니라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숨은 강자로 재평가하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분석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단순히 중장비 회사 주가가 왜 오르지? 이게 아니라 AI 혁명이 현실 세계에 어떤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로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모든 디지털 혁신은 결국 현실 세계에 시멘트와 철강 그리고 전력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 즉 와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것들을 짓기 위한 건설이 계속 필요하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2의 캐터필러는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구리 같은 원자재 기업이나 전력망을 운영하는 회사, 혹은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업체처럼요.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속에서 미래의 거대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